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도 조금 힘들었죠? 어쩔 수 없어요.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힘들어요. 힘내서 한다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없는 힘도 짜내야죠. 자, 우리 문제는 풀었어요. 그럼 명사는 해결했어요. 벌써 우리 명사 해결했어요. 자, 대명사다. 대명사는 다행히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쉽고 어렵지 않아요. 대명사 정의 정도만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낸다. 그래서 대명사죠.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는데, 인칭 대명사는 나,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이름 빼고 부르는 것들 말하는 거고, 지시 대명사는 여기, 저기, 거기, 무엇, 이것, 저것, 그것 따위를 말한다. 이 정도는 한 번만 읽으시면 되는 거고, 대명사에 관해서 나온 문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대명사 우리의 뜻, 오늘 문제 풀었죠. 우리가 무슨 의미냐, 듣는 일을 포함하냐 안 하냐, 요 문제만 하나 나왔었어요. 오늘 우리끼리 놀러 갈 거야. 무슨 얘기죠? 너 빼고 오늘 우리끼리 놀러 갈 거야. 너 빼고죠. 그러면 너를 포함할 때는 야, 우리 이번에 진짜 잘 좀 해보자. 우리 이거 한번 화이팅 하자. 파이팅이죠. 파이팅 하자. 라고 했을 때는 듣는 이를 포함한다. 이렇게 의미상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그냥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대명사 자기는 이미 언급한 사람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예요. 예시를 보면 아시겠죠? 그는 나 아니고 너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거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아. 1인칭은 나예요. 나. 2인칭은 너 상대방. 그리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사람. 그게 3인칭이에요. 그래서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랬죠. 이 자기는 그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명사 당신은 뭐냐? 이 자기의 높임말이 당신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나온 사람을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인데 높임만 들어간 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기의 장서 이렇게 안 쓰죠.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여기셨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인 말이 당신이다. 이건 3인칭 대명사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대명사 관련된 문제는 뭐 해결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우리 수사. 이거 참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 좀 애먹을 때가 있어요. 수사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는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수사에 대한 정의. 자, 4페이지 보시면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그래서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는데 양수사는 양이죠. 수량. 그래서 양수사예요.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를 말하면서 하나, 둘, 셋 따위가 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두셋씩 패를 짓다. 이 하나나 두셋이 다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죠.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말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그래서 예시를 보면 첫째, 우리가 할 일은 공부이다. 그럼 둘째는 뭐예요? 둘째, 우리가 할 일은 공부이다. 셋째, 우리가 할 일은 공부이다. 이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해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죠,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퇴하고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구별을 한다. 그러면 수사랑 관련된 문제는 뭐가 나오냐? 문제 포인트는 요게 나와요. 양수사, 서수사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되고 문제는 이게 나와요. 수사랑 다른 품사랑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를 나타내고 요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수사가 차례를 나타내는데 사람을 나타내면 수사가 아니라 명사가 돼요. 명사. 예시를 볼게요.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변호사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첫째, 둘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첫째는 공무원?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둘째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전에 보시면요. 첫째가 첫째 자식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둘째는
둘째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셋째는 셋째 자식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넷째는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만 자식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넷째부터는 한 셋까지만 났나 보죠. 넷째부터는 넷째 자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자식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의미가 있다. 그럼 이때는 수사가 아니고 명사다. 이렇게 알게 되시면 돼요. 요 집안 어떤 집안일까요? 제 집안,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아빠가 선생님 저 아빠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이제 퇴직하셨죠. 공무원이시고 친오빠가 또 공무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고요. 저는 변호사고 지금은 강사를 하고 있죠.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인다.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사람을 가리킬 때. 그럼 두 번째, 날짜와 시간의 이름도 명사다. 이틀을 꼬박 굶었다. 이 이틀은요 수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하루가 지났다. 하루도 명사예요. 정오 뉴스. 정오 시간을 가리키죠. 명사예요. 자정 무렵 시간을 나타내죠. 명사예요. 다 수사같이 보이는 애들인데 이건 다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사가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있구나 라고 느낌이 오시면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 두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수관형사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수관형사. 뭔 소리냐? 관형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아까 배웠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수사가 있고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수관형사는 관형사의 일종이에요.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의 일종인데 관형사는 관, 체, 조 이거 무한정 나온다 그랬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조사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관형사랑 수사를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그에게는 5살배기 딸이 있다라고 했어. 이 5은 살이라는 1살, 2살, 3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단위를 나타내는 건 모두 다 의존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살을 꾸미고 있는 관형사입니다. 그죠? 이 5은 수관형사예요. 그런데 밑에 문장에 사람이 5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꾸며주는 말이 없고 관형어가 앞에 없죠. 얘가 꾸며주는 말이 없고 얘가 꾸며주는 말이 없고요. 뒤에 조사가 붙었죠. 조사가 붙었어요. 명대 수만 조사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사입니다. 자, 수관형사랑 수사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수관형사랑. 수관형사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조사가 붙을 수 없다. 5이 안 되죠. 뒤에 있는 명사 수식 조사 붙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사는 뒤에 조사를 받는다. 조사와 결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문제를 또 하나 풀어봐야겠죠. 수사 관련된 문제.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묻고 있어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자, 품사가 다른 하나 몇 번일까요? 4번? 몇 번? 2번? 2번이에요. 오답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서 너무 예쁘네요. 아주 예뻐요. 씩씩하고 예뻐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 때요. 틀린 문제가 정말 가치 있는 문제예요. 자기가 알고 푸는 문제도 있잖아요. 100% 알고 푸는 문제.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자기 시간 낭비한 문제예요. 쓰레기 같은 문제라고 저는 취급을 해요. 왜? 나는 이미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푸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틀린 문제를 다 잡으면 나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오예 나 이거 공부하면 된다. 시험장에서 이거 맞을 수 있어. 이거 틀린 거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짚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품사가 왜 달라? 자, 소설책 한 권이에요. 수사일까, 수관형사일까, 명사일까를 구별하면 되겠죠. 한은 권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조사가 붙어요, 안 붙어요? 한이, 한을 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관형사가 맞고요. 두 사람을 수식하죠. 관형사가 맞아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수관형사고요. 이 뒤에 조사가 들러붙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수사가 아니죠. 그리고 두세 개
개, 권, 사람, 개 다 의존명사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앞에 있는 애들은 수사가 아니고 다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붙지 않고요. 2번만 명사예요. 명사인가요? 수사죠. 수사. 2번만 수사예요. 한둘, 하나나 둘이 되는 수라는 의미에서 수사입니다. 그래서 수사고, 수사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죠.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이 눈에 띌 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수사입니다. 하나나 둘쯤 되는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형사, 명사, 관형사, 수관형사랑 수사랑 명사 구별하시는 법을 아셔야 되겠고, 관체조는 뭐 언제든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 체언은 조사와 결합,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언은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명사에서 주목할 점은 의존명사를 잘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보적인 불그릇처럼 특이하게 조사 결합에 제한받는 명사들이 있다. 대명사는 조금 의미만 구별을 하면 된다. 많이 출제는 안 된다. 수사는 뭐가 포인트다? 수관형사나 명사랑 구별해야 된다. 수관형사는 뭘로 구별한다? 뒤에 체언을 수식하고 조사가 들러붙지 않는다. 수사는 조사가 들러붙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계언에 들어갈게요. 관계언은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한번 봐야겠죠?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4페이지 하단에 관계언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로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봐야겠죠, 칠판을. 격조사가 뭐냐?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자격을 주는 애예요. 격이 있는 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격조사, 격이 있는 애야. 격이 품격 있어. 그래서 이 조사가 붙으면 그 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사죠. 그래서 총 7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암기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양이 적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다 암기할 거예요. 그러면 주격 조사부터 볼게요. 주격은 뭐냐? 격조사, 격을 주는데 무슨 격을 줘? 주어의 격을 주는 거예요. 주어의 격. 이 말이 이 문장에서 너 주어해, 너 주체해, 너 대장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가께서 인원수에서 단체에서 요걸 암기를 할 겁니다. 예시를 하나씩 봐야겠죠. 이가는 너무 쉬워요. 내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뭐 영희가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받침 있는 거 뭐죠? 뭐 국봉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인영이가 이런 식으로. 이가는 주격조사예요. 너무 쉽죠. 께서, 할아버지께서, 부장님께서 주격조사 맞아요. 뭐뭐 했다. 주체가 되는 주격조사. 그럼 우리가 암기할 건 2개밖에 없죠. 인원수에서 단체에서도 주격조사라는 거. 인원수는 뭐냐? 최근에 이런 걸 하기 싫었는데 시스타가 은퇴를 했죠. 너무 안타깝죠. 시스타의 명곡이 있죠. 옆에서 이렇게 추는 춤. 혼자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세대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서. 나 혼자인가요? 나 혼자죠. 원래 제목은 나 혼자죠. 나 혼자 밥을 먹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혼자서예요.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밥을 먹었네, 놀러 갔네, 소풍 갔네. 다 주어죠. 그래서 인원수를 나타낸 다음에 서가 붙으면 주격이다. 주격조사는 인원수 다음에 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요.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뭐 축구 경기에서 우승했다. 항상 나오는 예시죠.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뭐 경기도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체 플러스에서 이 에서는 주격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가께서 인원수서 단체에서 요거 아시면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인원수서 혼자서 둘이서 우리 학교에서 충청북도청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째 서술격 조사예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처음에 서술격 조사. 조사긴 조사인데 조사는 문법적 관계만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요 놈만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하게 해줘. 너무 신기해요.
명사에 들러붙는 애입니다. 자, 이다. 아까 얘기했죠. 학생이다, 음식이다, 떡이다, 밥이다 다 돼요. 그렇지만 서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나는 학생이다,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뭐도 된다 그랬죠? 서술어니까 활용이 된다 그랬어요. 학생이고 학생이므로 학생이면서 서술격 조사 이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아시면 되겠고 목적격 조사 여러분 잘 알죠? 목적어가 되는 거 을을 붙으면 된다. 밥을 먹는다, 책을 읽는다 됐고요. 복격 조사 요거 포인트 하나 있죠. 복격 조사. 복격 조사는 문장에서 보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 보호가 뭐냐? 책에 써놨어요. 제가 5페이지 보면 날개 부분에 용어 해설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문장을 보충해 주는 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다. 뭐가 맞죠? 이런 거를 보호가 들어갈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다. 나는 되다로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해요. 그 위치에 있는 게 복격 조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이 두 가지 용언 앞에서만 복격 조사 이 가를 통해서 보호가 실현이 돼요. 자, 포인트.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복격 조사 어떻게 써야 되죠? 이 가가 붙어서 보호가 실현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라는 복격 조사가 붙은 말만 보호다. 그러면 이 가 말고 다른 것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호는 복격 조사는 이 가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앞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보호가 아닙니다. 자, 물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얼음이는 보호예요. 왜냐?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복격 조사가 붙어서 보호가 되죠. 하지만 물이 얼음으로 그렇죠. 얼음으로 되었다 했을 때 이 앞에 되다, 아니다 되다 앞이니까 보호 아니겠죠. 우로는 조금 이따 배우지만 부사격 조사예요. 되다, 아니다는 복격 조사 외에도 부사격 조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으로는 부사어가 되고 보호가 아니다. 요게 최근에 기출문제 포인트로 나왔었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관형격 조사가 나왔어요. 관형격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꾸미는 말이에요. 수식하는 말. 관형하다, 꾸민다. 그래서 명사에 의가 붙으면 다 관형이 돼요. 다 관형. 예를 들면 책상은 명사지만 책상의 위치 그러면 관형 기능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명사예요. 우리의 소망 그러면 의가 붙어서 관형이 되죠.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관형격을 주는 격조사는 의 하나뿐입니다. 의 하나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죠. 부사격 조사. 이거 어렵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사격 조사. 에게, 에게서 다 부사격 조사고요. 로서, 로서 다 부사격 조사고요. 와, 과, 보다 다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에라인, 로라인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팁을 저는 이렇게 줍니다. 로, 영화, 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부사격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에라인, 로라인, 와과, 보다 다 부사격 조사예요. 에게, 에서, 로서, 로서, 으로 다 부사격 조사고요. 와, 과, 보다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의 격을 주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인데요. 지금은 문장이 없지만 이게 무한정 나와요. 부사격 조사를 구별하는 게 무한정 나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페이지 하단에 부사격 조사가 나오죠. 예문을 볼게요. 시민 각자가 환경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라고 했을 때 이 환경정보에가 문장의 어떤 성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통사론에서 배울 얘기긴 한데 부사어냐 아니냐는 이 에라는 조사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기시면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다 이랬죠. 이 에게도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부사격 조사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한다? 에로 영화보다 에라인, 로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격 조사는 쉽죠? 혹격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철수야, 영희야, 하늘이시여, 누구여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혹격 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격조사는 이렇다. 그럼 격조사는 암기를 해야 된다. 주격은 인원수서, 단체에서 암기해 주시고, 이런 거 쉽고, 서술격조사는 이다, 하나, 을을 쉽고, 복격조사는 이가, 되다, 아니다에 이가만 해당한다. 외워주시고, 에로, 영, 와보다, 이게 부사격조사.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격조사는 이렇다. 그럼 접속조사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엄청 쉬워요, 여러분.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굿다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너랑 나, 그와 나, 너와 나, 너하고 나, 그 사람과 나, 다 이런 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나열해 주는 거는 접속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보조사가 되겠죠? 보조사가 되겠어요. 보조사는 중요해요, 여러분. 보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예요. 조사긴 조사인데 보조예요, 보조. 조교처럼 보조예요. 격조사가 메인이고요. 격을 딱 달려주는 메인이고, 보조사는 격조사를 도와주는 애, 약간 보조처럼 옆에서 치고 들어가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도 엄청 많죠. 은, 는, 도망까지, 마저조차부터 요, 은커녕 여러분 나중에 외우실 건데, 일단 예문을 한번 볼게요. 보조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죠. 이 보조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 느는 뭐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이러면서 대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도는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 이렇게 첨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만뿌는 너의 신용만 믿고 이 일을 맡기겠다 이러면서 단독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뭐까지 마저조차부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 문장 끝에 붙이는 요는 보조사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걸요라고 해서 보조사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은커녕이라는 애도 보조사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시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사가 많아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조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격조사는 지 자리가 딱 있어요. 주격조사 딱 있고 목적조사 딱딱 붙어요. 자기 자리가 딱 있어. 근데 보조사는 보조죠. 땜빵하는 애예요. 격조사 땜빵하는 애. 그래서 고정되지가 않아요. 자기 위치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없어서 여러 자리에 두루 쓰여요. 그럼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격조사는 내가, 밥을 이러면서 가을 딱딱 붙었지만 보조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 문장 성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 판단에 주의를 한다. 언제? 보조사가 쓰였을 때. 예문을 봐야겠죠.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철수는이, 예를 들면 철수는이 문장 성분을 알 수가 없어요. 는만 보고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로 해야 된다? 격조사로 바꿔보셔야 돼요. 보조사는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격이 있어야 문장 성분 판단이 쉬운데, 그래서 보조사를 얼른 격조사로 바꿔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 문장 성분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 이거 품사론 다음에 통사론에서 배워요. 그럼 철수는을 격조사로 바꿔봐야겠죠?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이러면 이건 주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네가 나까지 배신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까지만 보고는 여러분이 문장 성분이나 격을 알 수가 없죠. 문장 성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조사로 바꿔봐야 되겠죠. 네가 나를 배신하더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을로 바뀌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목적어구나. 이까지는 보조사였구나. 을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게요. 보조사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었고 의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국가직 9급 문제였습니다. 몇 번이죠? 다 풀었어요? 1번이죠? 맞아요. 1번이에요. 이거 의미론이 나왔어요. 보통은 뭐 문장 성분 판단해라. 그래가지고 격조사, 보조사, 언론 격조사로 바꿔보는 문제들이 대다수였는데 의미론이었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이 능이 대조? 아니죠. 대조가 나오려면 상대적인 예가 나와야 돼요. 뭐 가지는 말고 오기만 해라 라거나 그것도 강조네요. 대조가 나오려면 사과는 먹고 배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상대, 대상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이래서 강조를 나타내는 애예요. 강조. 나머지는 맞죠? 웃지만 말고 제한한다는 거고요. 단추는 단추대로 따로 구별하라는 얘기고요. 조차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더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단어의 품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품사 구별법을 이제까지 배웠기 때문에. 약간 어렵죠? 몇 번인가요? 속삭이고 있어요, 저한테. 몇 번이죠? 4번? 3번? 몇 번? 3번 나왔고요. 몇 번? 자신이 없나 이번에는? 1번? 자, 이제 두 문제를 다 틀린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품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문제 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렇게 X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적절한 것을 막 고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만의 표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동생네는 첫째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했어요. 이 첫째가 수사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수사처럼 보여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식이죠. 첫째 자식. 이때는 뭐다? 명사다. 그렇죠. 명사. 매월 첫째 주 단위를 나타내는 의정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관형사. 맞고요. 수관형사, 관형사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종류니까. 2번은 아무도 없었다. 조사가 붙었죠. 대명사가 맞고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을 수식하죠. 관체조,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이따 배울 거예요. 방안이 밝다는 형용사가 맞고요. 밝기가 무섭게 해서는 동사가 맞아요. 바로 뒤에 배워요. 기다리세요. 4번, 제 딴에는 관체조 나오죠. 제 딴에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고 관형의 수식을 받고 조사가 붙었어요. 명사겠죠. 그러면 딴 생각을 수식하죠. 관형사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품사의 꽃이죠. 품사의 꽃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언의 종류, 품사의 꽃입니다. 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엔 어렵지만 해놓고 나면 너무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정의를 한번 봐야겠죠. 7페이지를 보시면 용언의 종류,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보조 동사의 도움을 받으면 본동사. 자, 이제 특이한 개념들이 나오죠. 받지 않으면 보조 동사이고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면 자동사,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타동사이다.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함께 활용하죠. 활용하는 애 뭐였죠? 가변어 딱 3개밖에 없어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3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활용을 할 때 활용이 규칙적이면 규칙 동사, 불규칙적이면 불규칙 동사를 한다. 이 정의 자체가 다 어렵죠? 이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동작을 나타내니까 동사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다, 먹다, 읽다 알고 있어요. 자, 예시를 보면 이 규칙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중시하다는요, 무엇을 중시하다.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애는 타동사라 그래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타동사. 근데 반면에 날이 새다. 이런 애, 목적어 필요 없이 혼자 쓰는 애, 이런 애는 자동사예요.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다.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뒤에 아는이라는 동사를 또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는 본동사, 얘는 보조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옥수수는 가만둬도 잘 큰다. 그리고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옥수수는 큰다. 옥수수가 커. 옥수수가 큰다. 잘 큰대요. 그래서 자동사. 지 혼자 썼으니까 자동사고, 규칙 동사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활용이 규칙적이다. 일단 그렇게 알고만 넘어가세요. 나는 걸어서 학교까지 갔다. 걷다. 원래는 걷다겠죠? 근데 갑자기 걸어서라고 리을 받침이 생겼어요. 이거는 디귿 불규칙 동사. 조금 이따 배워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조금 이따 배워요. 이런 동사다. 그럼 형용사는 뭘까요? 일단 정의를 또 봐야겠죠?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마찬가지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그리고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왜? 활용을 하니까 용언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시는 하나죠. 형용사는 뭐 예쁘다, 아름답다, 뭐 상태 얘기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그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이죠. 많다가 형용사고요. 이 하다라는 애도 형용사예요.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본 형용사,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뒤에 배워요. 일단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 배웁니다. 자, 용언의 종류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는 뭐가 나오냐? 문제는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라는 것도 나오고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라는 것도 나오고요. 보조용언의 품사 구별하라.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자,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 용언 관련해서는 동사랑 형용사랑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본용언 아니면 본용언 도와주는 보조용언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자, 보조용언인데 얘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해봐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용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일단 할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용언은 뭐냐? 주된 서술을 근본이죠. 주된 서술어를 한다. 본용언이에요. 그러면 보조용언은 뭐냐? 본용언의 뜻을 단순히 보충만 해줘요. 자, 본용언은 자기 뜻 그대로 서술어를 하고요.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앞에 있는 본용언의 뜻을 보충만 해요.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버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먹다는 본용언이고 버렸다는 보조용언인데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애가 본용언, 뒤에 있는 애가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본용언은 먹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죠. 과자를 먹다. 의미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본동사, 본용언이 맞고요. 버렸다가 진짜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아니죠. 먹어버린 거예요. 해치운 거죠.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용언의 뜻을 단순히 보충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버렸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보조용언이에요. 보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는 그 의미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본용언이 맞고요. 싶다는 뭘 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본용어의 뜻을 보충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본보조인데 본용언, 본용언이 결합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것도 지 뜻 그대로 다 갖고 있고요. 뒤에 것도 고집세게 지 뜻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신 거예요. 직접. 그쵸? 들고 갔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동사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잠깐 볼게요.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동사, 보조 형용사가 이렇게 많아요. 의미상으로 일단 구별을 하면 다른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단 의미상으로 구별을 하면요. 보조동사는 봉사, 시도, 완료, 진행, 죄다 동작이랑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조 형용사죠. 시인, 추측, 희망, 가치, 긍정, 강조, 뭔가 죄다 심리적이거나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정신작용과 관련됐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의미상으로. 근데 의미상으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보조용언의 품사를 구별할 때. 그래서 동작 관련된 거는 보조동사구나, 상태는 보조형용사구나, 이렇게 컨셉은 잡으시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동사는 는다, 니은다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할 수 있다, 형용사는 못한다,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형태상으로, 활용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조금 이따 배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품사를 구별할 때는 일단은 의미상으로 구별을 하세요. 의미상으로 구별을 하세요. 의미상으로 구별을 한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좋아, 의미상으로 보조용언을 구별을 했어. 본동사, 본용은 보조용언을 구별을 했어요. 근데 보조용언 중에 아니하다, 못하다 이렇게 단순히 앞에 있는 본용언을 부정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정. 아니하다, 못하다가 뭐 신기한 뜻이 있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애를 그냥 못한다는 거죠.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따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품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영언의 품사 그대로 따라가는 애들이에요. 자, 본영언, 보조영언 품사는 의미상으로 구별을 합니다. 제대로 의미가 있으면 본영언이겠죠. 아니고 의미가 이상하게 꼬름하게 바뀌었다, 이런 보조영언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부정, 단순히 본영언을 부정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영언의 품사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우리 조교분이 만들어준 예시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기쌤은 뚱뚱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않다에 글 줄쳐놓고 품사 구별해라 이러면 않다가 뭐지?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보조용언이라는 거 알죠? 뚱뚱하다, 않다 두 개 나왔으니까 그럼 보조용언인데 단순히 부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애 품사 따라가겠네? 뚱뚱하다는 뭐죠? 상태죠, 상태. 그래서 얘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먹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도 얘 품사를 알려면 앞에 있는 품사를 따라가죠. 단순히 부정하니까. 그러면 앞에 먹다가 뭐죠? 동사죠. 동사. 그래서 뒤에 있는 애는 당연히 따라가서 보조동사. 이렇게 보조동사. 그래서 보조동사, 보조용언의 품사를 구분할 때는 얘가 아니하다, 못하다인지 먼저 보세요. 그래서 아니하다, 못하다가 떠 있으면 걔는 일단 앞에 있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의미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이만큼 했으니까. 자, 풀어보세요.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정답 몇 번이죠? 나왔나요? 2, 4는 뭐예요? 답 하나밖에 없어요. 답 하나예요. 복수 정답 없습니다. 자, 무표정한 학생 몇 번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잘 안 보여요? 이따가 앞으로 이동하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이죠. 자,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할 때요.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밑줄을 딱 째려봐요. 밑줄이 어디 그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이 앞에 그어졌는지 뒤에 그어졌는지 용언 뒤에 그어져 있는지 관형사 위치에 그어져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해결이 돼요. 보시면 믿을 만한, 볼까 싶어, 많기는 하지만 묻지 않고 다 보조 용언의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품사가
뭘 구분하라는 거냐? 보조 동사냐 형용사냐?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일단 다른 거는 의미상으로 구별해야 되니까 뒤로 치우고 아니하다 못하다 찾으랬어. 아니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못하다를 딱 찾아요. 그러면 아니하다 못하다는 단순 부정이니까 앞에 있는 애 따라가죠. 묻다는 누가 봐도 동사, 묻는 거니까, 행위니까. 누가 봐도 동사? 그럼 얘는 동사. 이렇게 찍고 나머지 찾으면 되죠. 그는 믿을 만하다라는 건 가치를 얘기하는 형용사고요. 보조 형용사고요. 누가 볼까 싶어 어떻게 걱정이죠. 걱정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고요. 말이 많기는 한데 많기는 하지만 부지런해.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풀면 얘 세 개는 정신적 작용, 상태, 감정이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겠고 얘만 동사가 돼요. 이따가 동사형사 활용 는다, 니은다를 배우겠지만 일단 의미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4번이라는 거 아시고 하나만 더 보고 10분 쉴게요. 아니하다, 않다, 못하다는 다 본용언 품사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말다는요. 말다.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말다. 하지 말아라 할 때. 얘는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항상 동사예요. 항상 보조 동사. 하지 말아라. 아니하다, 못하다는 앞에 있는 품사 따라가죠. 근데 말다는 항상 보조 동사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10분 쉬고 우리 용언의 활용. 오늘 수업에 꽂히겠죠? 용언의 활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뵙도록 할게요.